2025년 1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안 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의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했다. 누가 법치의 산에 불을 붙였나? 100년 전쟁 판결. 100년 전쟁은 2012년 친북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경제대통령 박정희의 공로를 폄훼한 조작과 일방적 견해를 담은 작품으로 두 분 대통령에 대한 역사 왜곡이고 명백한 명예훼손 작품이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으나 2019년 11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대한민국 건국과 근대화의 주역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한 이른바 100년 전쟁에게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선고했다.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산업화의 업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북한 수령, 독재 체제와 종북 세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 2017년 헌재는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사익 추구에 관여한 것이 대의민주제와 법치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문제가 있다. 최서원의 국정 개입의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라면 당시 언론이 떠들어댄 국정농단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나중에 밝혀진 것처럼 최서원의 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음모의 결과라면 당시 특검과 검찰이 주장한 뇌물죄는 그 기초부터 무너진다. 제3자 뇌물 제공죄는 부정한 청탁이 전제되고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그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범죄라면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고의성과 실행행위가 명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데 헌재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였다고 본다. 형소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2023년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을 정면 위반하면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형벌권의 주체인 검찰의 수사권 등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일명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을 절차는 위법하지만 개정 법안은 유효하다고 해계한 판단을 했다. 절차가 위법한 개정 법안은 당연히 무효이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입법심의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면서 위법 탈법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무죄 판결.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2019년 대장동 주범 김만배가 동원되어 권순일 대법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7대5로 원심 파기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친형 강제 입원의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 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판단. 2023년 9월 27일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그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인정하면서 증거인멸의 염려는 없다는 유창훈 판사의 말은 해괴하고 이해불가하다.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대선 당시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2022년 9월에 기소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 만에 2024년 11월 15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의 강규태 재판장은
6개월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에 1년 이상 시간을 끌다가 사표를 던졌다.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사건을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여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다. 2024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김동현은 1년 만에 선고된 1심 판결에서 위증한 김진성 씨에게는 위 혐의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정작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의 요청에 따라 김 씨가 증언한 것은 맞지만 위증할 것을 이재명이 몰랐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밝혔다. 상식과 경험칙 위배, 위증죄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정면으로 위배한 궤변의 극치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무더기 기각 판결. 김명수 대법원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자행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아 고소 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묵살했다. 공직선거법상 6개월 내에 끝내기로 되어 있는 선거소송 120여 건 대부분을 질질 끌어 전국에 조직적으로 행해진 부정선거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없게 했고, 4년 임기를 다 채우도록 한 후 무더기로 기각 판결해버렸다. 2022년 7월 29일 인천 연수울 선거 무효 재판과 다른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다발 같은 투표용지, 붙어있는 투표용지, 배추입 투표용지 등 다양한 부정 투표용지가 다량 나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가 부정행위의 주체와 방법을 입증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한꺼번에 기각했다. 그 빳빳한 투표용지를 누가 사후에 투입했는지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하고 법원은 그 선거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 상식에 반하는 엉터리 재판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서부지법 판사들의 판단.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그런데도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 영장 담당 이순영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헌정사상 초유로 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 심사받아야 하는데도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 특정이념 판사에게서 발부받았다. 2025년 1월 19일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는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현직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 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추단과 특정이의 관계가 있는 재판관, 특정이념 특히 반대한민국 발언을 했던 재판관도 배제되어야 한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명은 이 탄핵심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가 영장 발부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특정 이념과 세력에 장악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고사되고 떼치주의가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의 암흑시대가 도래해 있다. 법의 지배를 업으로는 사라졌고 끼리끼리 봐주며 진영 논리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고 있다. 지금 8개의 범죄,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은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특수계급이다. 건국 이래 최대 추악한 범죄인을 누가 이런 특권 신분으로 만들었는가? 이른바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의심받는 일부 반역적 법조인과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을 사법의 영역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실현의 지름길이다.
이 대장정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대다수 법조인과 국민들이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어린 학생이 법원 청사로 뛰어들며 국민 저항권을 외치는 불행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누가 법치의 산에 불을 붙였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자문해보기 바란다.